굿모닝. 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있죠? 요 근래에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손발톱의 사이드를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도려내는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안녕요. 잘라내면 물론 아픈 게 살을 누르는 게 없어지니까 좋아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양 사이드를 그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일단 뿌리는 안 잘려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서 요렇게 칼로 밀어 올려서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손발톱만 똑 떼어내면 뿌리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손톱이 나온 첫 번째 요 큐티클이라고 하는 살에서 손톱이 나오는 그 뿌리 쪽은 되게 힘이 없어. 눌러보면은 약간 말랑말랑해요. 요 위에는. 힘이 없어서 그 부분을 뜯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이 메스 작업을 할 때도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한 장씩 쓸게요. 밑에 색깔이 묻을 수 있으니까. 자, 발톱이 이렇게 말렸어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차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칼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날리겠죠. 자, 끝에서 이렇게 날리면 손톱 뿌리가 있는 위쪽이 올라왔을 때 큐티클 라인이에요. 큐티클 라인이 이렇게 보여지는 단면이 이렇겠죠. 요렇게 커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손톱의 뿌리는 보여지는 부분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뿌리판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손톱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건데 양 사이드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끝까지 이렇게 잘려서 올라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안 하죠. 왜? 우리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서 뜯어요. 인위적으로. 자, 뜯게 되면은 어때요? 손톱이 남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손톱이 되는 거예요. 잘려 나가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서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손톱이 길어 내려오겠죠. 길어 내려오면 어때요? 이 부분에 있던 손톱이 사라지고 나서 살이 차올라요. 왜? 아무것도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누르는 게 없으니까 살이 다 차올라요. 그래서 손톱 사이드 주름이 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뾰족한 게 끝내는 이 부분을 건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여기는 염증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원래 손톱 발톱을 좀 안 아프게 자르려고 하면은 오벌 쉐입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라운드지게 해주는 게,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라운드면은 그래도 조금씩 밀고 내려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칼로 잘라 올려서 그 부분을 뜯어내버리게 되면 여기는 깨끗한 단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끝내는 약간 찌글찌글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걸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좋은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시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를 잘라 올리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어떤 니퍼나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사이드를 잘라내는 작업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무좀이 있어서 무좀이 있는 균집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거지 그거는 내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좀이 있고 내성이 있을 때는 무좀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성이 있다 이렇게 내성이 손톱이나 발톱이 살 속에 파묻혔다 그러면은 이 발톱이 위쪽으로 살 위쪽으로 올라와서 요 아래쪽이 살로 다 차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더라도 힘이 들어오더라도 상처가 나거나 혹은 통증을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반가워요. 네. 주말인데 다들 조금 한가한가 보네. 아무튼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혹은 손발톱이 너무 얇아서 여기에 말려있는 것과 상관없이 손톱이 엄청 얇은 분들 있죠. 얇아서 살은 별로 많이 감싸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얇아서. 그런 사람들은 피부도 보면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걷어내고 위에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젤이나 이런 걸로 오버레이만 해줘도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다한증이 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BS나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요렇게 손발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이죠? 손발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살 위에 손톱이 다 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이 양쪽 주름이 있고 그 안에 손발톱이 박혀서 들어가는데 그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밖으로 빼주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얇아서 찌르는 걸 아프지 않게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펼쳐봐야 손발톱 끝이 말린 사람은 펼쳤을 때 괜찮지만 손발톱 뿌리가 여기 위에 있는 요 뿌리가 안쪽이 다 말려있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펼쳐도 얘네들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수술 기법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한테 요 뿌리까지 한 번에 잘라서 없애달라고 하세요. 수술을 잘 하신 분들은 보면은요. 큐티클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흉터가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왜냐면 요 위쪽 라인까지 다 제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발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끔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부작용으로 발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하신 분들 많이 나죠. 근데 여기에 발톱이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빨처럼. 그 이유는 이걸 커팅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한번 신경이 빠져버린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흔하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도려내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이빨처럼 나는 이 발톱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놓으시면은 더 이상 파고들거나 말려들진 않죠. 단점은 기형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발톱은 평생 예쁜 발톱을 가질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성이 어렸을 때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네일샵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시고 이게 선천적이었지만은 계속해서 후천적으로 관리가 돼서 큐티클 라인이 더 이상 말리지 않게 계속해서 교정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길이 잡혀요. 아시겠지만 얼굴이 동그랗게 태어난 애기들 한쪽으로 눕히고 한쪽으로 눕히면 얼굴이 얄쌍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잘할 때 우리 엄마는 나를 그냥 앞으로만 눕혀놔가지고 얼굴이 납작해졌어.
뒤통수는 되게 동글동글한데 앞통수는 납작해요. 뭐 업고 다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때 교정을 조금 해주면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도 어느 정도 교정이 돼요. 대신 평생 교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치아하고 손톱은 달라요. 왜냐면 치아는 나오면은 끝나잖아요. 요렇게. 너무 치아가 아닌 것 같이 생겼네. 네, 요렇게. 네, 나오면 끝이 나는데 손발톱은 계속해서 뿌리에서 자라 내려와요. 근데 그 뿌리의 모양이 말려 있으면 말린 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려 있는 뿌리를 펼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뭐 선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전학적으로 부모님이 말려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도 그렇거든요. 그치만 계속해서 사이드를 교정을 하고 끝과 뿌리를 교정을 조금씩 해서 안쪽에 살을 차게 하고 살살살살 들어 올려서 뿌리도 조금씩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선천적으로 이렇게 말려서 받는 통증이나 그런 고통보다는 안 받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을 보실 때 자꾸 양 사이드를 메스로 자르는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 사이드를 이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 올리게 되면 보이시죠? 요렇게 제 손톱도 꽤 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케이스인데 이렇게 잘라 올리면 요 안쪽에 뿌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잘라요. 칼로 여기까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 올리면 요 부분이 제거가 되지만 여기서 뜯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손톱은 끝내는 또다시 말려들고, 중요한 건 그렇게 뜯어버리고 망가진 조직은 더 심하게 말려들거나 가끔 저희가 손톱을 만났을 때 손님들 손톱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요 부분 끊어져 있어요. 사실 보면 뿌리 쪽에서도 보면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그런 대로 균이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가 두툼해지는데, 이런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무좀이 있다 그러면 일단 스케일링을 다 해서 내려올 때 스타트부터 꺾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끝이 꺾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꺾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성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몇 번 펼치면 완전히 펼쳐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우선 알아야 되고, 왜 내성이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내성이 생긴 이유를 발견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것부터 정리를 하면서 교정을 해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성을 할 때 한 번에 펼치지 않아요. 이렇게 휘어져 있던 손발톱을 한 번에 펼치면 붙어있던 살이랑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드라마틱한 내성을 막 시술한 것들을 비포 애프터 사진을 계속 바라시는데, 저희는 그런 비포 애프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모양이 잡혀 있거나 혹은 이렇게 말려 있는 손발톱들은요, 조금씩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서서히 살이 차올라 오르고, 이 플레이트, 손톱 발톱이랑 붙어 있는 밑에 베드라고 하는 손톱판, 발톱판, 이 살들이랑 조금씩 형태가 변형이 되도록 잡아서 길을 열어서 얘네들이 밀려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건강한 손발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예쁘다라는 거는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인 손발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일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이걸 잘라내서 수술을 해버린다거나 뭐 출혈이 생기게 한다거나, 이거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잘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또 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교정을 해준다거나 붙잡아서 예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케어를 해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또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네, 토요일 날 막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 한번 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